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오후 9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그 뭐 연설 이런 거 뜨면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크게 보면은 뭐 그렇다 할 만하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략 한 1시간 정도로만 봐도 나름 꽤 움직임은 있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그 전에 지표랑 그리고 어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게 떴었고 예상 범위 안에서 이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7,700달러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뭐 위로 가기에는 조금 힘이 지금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뭐 밑으로 갈 만한 이유도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뭔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뭐 좀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뭐 최근에 계속 뭐 거기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또 하나 터진다 그러면은 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딱히 악재는 오히려 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뭐 거창한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좋아졌지 뭐 지금 딱히 뭐 나쁠 그런 어떤 액션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 1분기나 내년 말에 바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좀 단기적인 뷰였고 좀 한 1년 정도 단위로,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 좀 보자면은 이제 내년 1분기 안에 저점이 나온다 내지는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 확실하게 이제 위로 막히고 그리고 이제 유지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쯤부터 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저점이 또 갱신된다라는 그 저번에 이제 제 분석 보셨었죠. 그래서 과거 지표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제 연준에서 오늘 조금 이제 거시경제 얘기네요. 이제 내년까지 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고정시키고 유지를 하고 이제 그 기간이 보통 내년 말까지로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내년 말부터 뭔가 인하에 대한 뉘앙스가 좀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이제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내년 연말에 오히려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요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가능성 정도 열어두고 있고 어 1분기 안에 좀 뭐 마무리되고 전저점이 아니더라도 마무리되고 뭐 중간에 이렇게 좀 반등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뭐 1분기 말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분위기가 뭐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먼 얘기고 지금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뭐 하루 이틀 그리고 뭐 회의 하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좀 그런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장기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감각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좀 크게 이 머릿속에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느낌은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의 한 번에 뭐 금리가 어쨌고 CPI가 어쨌고 막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막 오른다 내린다 막 이렇게 뭔가 좀 단세포적인 그런 어떤 뷰로 이렇게 시장을 보기보다는 내 뷰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내 관점이 틀리고 어떤 내 어떤 분석이 이런 것들이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나름의 근거 그리고 나름의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비트가 비트 기준으로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뭐 4년 전 사이클 상에서 좀 대조를 하자면은 이제 뭐 요 정도 사이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018년 10월, 11월과 그리고 2018년 12월 정도 사이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현재 구간이. 그래서
전저점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미 전저점을 갱신하고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이클상으로도 한참은 더 가야 돼요. 진짜 한참은 더 가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치면은 요 정도 온 거죠. 요 정도? 요거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두 번은 더 가야 뭔가 상승이 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5년, 25년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좀 최대한 이제 현금을 계속 채굴 하시고, 원화 채굴 하시고, 투자 시드 머니를 확보해 두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확실히 이제 장도 장이고, 뭔가 제가 아무리 뭔가 검색을 하고 뭐 좋은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뭐 딱히 많이 없어 보여요. 물론 간혹가다 뭔가 튀어나오는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라든지 뭔가 그런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좀 공부와 관심 이 정도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떤 뭐 몇몇 블로그 분들 내지는 뭐 잘하신 분들, 뭐 혹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대박 포록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많이 벌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공유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글들에 의해서 뭔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누가 뭘로 해서 뭐 또 벌었다, 뭐또 벌었다, 막 이렇게 뭔가 많이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냐면 이런 장일수록 이렇게 뭔가 벌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전파되면서 소모가 더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뭐 잘 버신 분들은 잘한 거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여유가 안 되고 역량이 조금 모자른 건가요?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초조해서 자극받고 막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여유 있게 그냥 안 읽는 게 최고다. 읽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제 방송을 잘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잘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약간 이제 좀 본인 스타일대로 하다가 좀 이렇게 삐끗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러면 또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막 그렇게 포모 와가지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포모 와가지고 뭐 해봤자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리스크 없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아서 좀 투자하시고, 잃지만 말자, 그 마인드가 가장 좀 최우선이 되어서 좀 방어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함을 갖춰야 되는 건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사려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나중에 불장이 오고 나서 들어가도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싹둑 잘라내도요, 여기 지금 이 한 달 두 달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뭐 해가지고 뭐 몇천 벌었네, 뭐 몇 억 땡겼네 해도요, 이제 힌트가 물론 이제 크신 분들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서 한 1, 2천만 원, 5천만 원으로 1억 정도로 그거에 이제 엄청난 압살할 수 있는 수익률을 또 낼 수 있는 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포모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일단 오늘은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말이 길어졌고, 이제 요 자료를 제가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크립토컨트에서 이제 바이낸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낸스의 이제 리저브 관련한 이제 뭐 증명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바이낸스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하다는 게 뭔가 결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로 뭐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퍼드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을지언정 바이낸스는 바이낸스이고, 몸집이 워낙 크고 어떤 증명금 자체도
그 어떤 보유 자금 자체도 뭔가 우리들의 사용자들의 그런 것들 다 갚아주고도 충분한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런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죠. 최근에 위믹스가 상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기준에는 그 위믹스 상폐가 아마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그 시발점? 왜냐면은 사실 코인파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막 규제라든지 뭔가 이런 뭐 발행량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로부터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교하면은 되게 널널한 편이었고 되게 뭔가 좀 자율적이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비리 같은 것들도 많았었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기준으로 치면은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좀 비일비재했었고. 그래서 유믹스가 어떻게 보면 좀 희생자, 희생자로 이제 역할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마 국내 특히 이제 김치코인들 기준으로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 관련해서 상패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위믹스가 좀 그런 신호탄을 끊었다. 그래서 위믹스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감사를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공동 가이드라인을 이제 뭐 창설을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상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다듬어서 딱 적용시키면서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런 김치 코인, 그러니까 김치, 특히 김치 자발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국내 거래소에만 있는 김치 코인들은 뭐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건드시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업비트 마켓캡 기준으로 뭐 업비트 거래량 99%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김치 코인들이 많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상패가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가 상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썸이나 뭐 조금 마이너한 거래소들에서는 몇 개를 하지만은 뭔가 업비트에서만 봐도 딱 김치 코인을 상장을 하지 않는 좀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조금은 아쉽긴 하죠. 또 올라갈 때 이제 김치 코인이 진짜 뭐 뽕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되게 뭔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편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이 좀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요 뉴스도 있었습니다. 수익 프로젝트에서도요, 이제 토큰을 갖다가 뭐 분배 계획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게 뭐 저번에 이제 앱토스처럼 뭔가 대규모 물량을 갖다가 뭐 커뮤니티 물량에다 이제 뿌린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토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정도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좀 우리도 먹거리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앱토스가 너무 해자였던 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수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블랙 컨슈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뭔가 좀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제 뭔가 그냥 먹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참가자들한테는 조금 짜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앱토스가 굉장히 해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위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위가 그 투자 라운드에서 FTX, 그러니까 알라메다 이쪽에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었고, 걔네가 이제 리드 투자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그 마무리가 될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기대작 중에 하나다, 기대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도 이제 몇 개 더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뭐 오아시스라든지 뭐 또 뭐가 있어, 국내 코인으로는 뭐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가 몇 개 또 있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보시면은 퍼포먼스가 다 다르죠. 어떤 특정 뭐 기간에는 뭐 얘네가 되게 뭔가 잘 나갈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게 계속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 힘들이 또 꺾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코인, 분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바이낸스 무빙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빙이 그 바이낸스 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추가로 바이낸스 런치패드도 취지를 하면서 또 막 올랐었다가 FTX 관련 이슈가 있어서 뭐 독점 한 해 만에 해서 막 올랐다가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또 다시 뭐 규제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패턴이 그 헤드앤숄더라고 이제 그 좀 좋지 않은 패턴으로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지지 구간이 뚫리면은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부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이런 분부에 대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뭔가 얘네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찐인 것 같아, 근본인 것 같아 라고 믿었던 코인들도 항상 보시면 나중에 꼬꾸라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건데, 분부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가져가시라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죠. 좀 많이 내려가는 걸로 보는데, 지금 타겟은 $40로 보네요. 40다 분부 40이면 진짜 풀매수 각인데,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가 막상 $40 온다? 그러면은 와 대박이네, 이제 분부 망했네, 바이낸스 망했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믿고 있는 그 투자 같은 거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사이클이 최우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프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0%대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한국 미국 금리 경사가 다시 늘어나면서 환율은 조금 올라왔죠. 1311원 정도 있고요. 태석 가격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한테는 1317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내용이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많이 없지만,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비파이 같은 증정금 이런 것들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받았어요. 330불 받아가지고 좀 그냥 스무스하게 녹여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뭔가 이게 다계정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 노력 대비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 1000불에 대한 가성비는 되게 좋은데, 뭔가 그 노력 대비의 어떤 330불은 조금 애매해서, 다계정까지는 좀 열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한번 조금씩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드가 한 5만 달러 정도만 있었다고 해도, 올해 증정금 이벤트만 다 참여했어도요, 수익률 대박이죠 진짜로. 거의 돈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뽑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챙기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리스크 좀 없는 그런 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투자들이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찾아서 잘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도미넌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다시 40%대로 좀 안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이더가 지배력이 많이 높은 데 비해서 이제 비트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많이 쭉쭉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7일 기준으로 볼까요? 맞아.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코인 중에 이제 톤 코인도 있었죠. 텔레그램 코인인데요. 요것도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7일 동안 30%, 시총 100위 기준으로 1등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코인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이라는 대기업을 좀 나름 뒷배로 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어떤 현실 기반 사업을 가지고 그 위에 코인을 얻는, 블록체인을 얻는 그 형태의 어떤 플랫폼들,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카카오 위에 클레이튼을 얻는 느낌은 아니라 뭐 타이틀만 그냥 클레이튼 해놓고 카카오 집어넣고 뭔가 위에 얹히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느낌이라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그 위에 토큰 이코노미만 이렇게 조금 살짝 얹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좀 소개를 드렸었던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도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 관련 프로젝트들 위에 오아시스의 이제 이 어떤 토크노믹스, 이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를 결합한 이 생태계를 얻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게 훨씬 더 이제 뭔가 이 크립토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포인트를 잘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